이번 시간에도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있었던 사건이고요. 밀양 지역 고교생,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들 처음에는 몇 명이 연루됐다가 44명이 연루됐다가 내지 115명까지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았던 이런 사건들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관련된 가해자가 44명이 되고요. 44명. 이 중에는 이제 그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는데 그 카메라로 찍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거주하는 그 중학생이었죠. 여중학생. 중학생을 A양인데 A양을 채팅을 하다 친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밀양으로 오라고 해서 밀양으로 갔는데 거기서 폭행을 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중3이었어요. 여기는 다 이제 44명이 다 고3 정도의 나이였어요. 왜 나이였냐면 이제 그 중에는 그 고3 되면은 일반 실업계 전문기교 학교들은 취업을 나가거든요. 그런 친구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동생이 또 중2 동생이 있습니다. 중2 동생.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그 관련된 창원에 살고 있는 여기에 보면은 그 사촌 관계가 됩니다. 고종 사촌, 외사촌 관계가 되는 요 친구가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자매를 성폭행하다가 다음에는 이 사촌을 불러라 해가지고 같이 성폭행을 했던 이런 사건들입니다. 구타하고 금품갈취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다 찍어서 이것들을 그대로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동영상이 나왔고 이것들이 일본, 미국, 중국, 유럽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막상 11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그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이야기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몇 가지 좀 그 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있는 이 고교생들은 일종의 밀양 연합이라고 하는 그 서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했을 때 경찰에서도 실체가 없었다 그러고 학교에서도 실체가 없었다 그러고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이제 그 폭력 조직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 외에도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성폭행을 했는데 이 학생들은 조사조차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네 신원들이 알려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해서 그 조사조차 거부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피해자들이 오히려 보호하지 못한 상황, 또는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 부모들에 대한 협박, 또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경찰관들이 이 피해자들을 아주 좀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너네들이 밀양에 와서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놨다. 또 내 딸이 있는데 너처럼 될까봐 겁난다 등등. 그래서 이 피해자에게 좀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가해자들 부모도 마찬가지고 잘못하거나 반성의 한 일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 가해자들의 좀 신상을 확보해서 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들이 좀 조사를 제대로 받고 싶다. 또 그 여자 주사관으로부터 좀 조사를 받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거절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가해자를 지목할 때 마주 세워놓고 가해자를 지목하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에 공범 또는 연루자들이 115명까지 늘어납니다. 연루된 사람까지 115명까지 관련 자들이 늘어났지만 조사가 흐지부지 됐고 아주 그 주동자인 3명에 대해서는 10월 형이 내려졌다, 10개월형이 내려졌다고 해서 또 소년법에 대한 또 폐지 논란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또 이래 처벌을 아주 경미하게 받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비해서 피해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이 트라우마로 평생 동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간혹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집단으로 이 이여중생을 그렇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알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알리지는 않았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게 된 것이죠. 인터넷에 올리게 되니까 너무 이게 화질이 선명하니까 누군지 알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이 A양의 이모가 평소에 A양의 행적이 아닌 것을 잘 확인을 하고 보다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1년 가까이 이 피해자는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심정을 많이 느꼈고 실제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던 것이죠. 여기 가해자들은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박군이 있었는데 박군이 이 조직에 이제 그 밀양연합이라는 조직에 나름 두목으로서 행세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이 친구가 채팅하는 과정에서 채팅을 했고 김모군이 A 양을 밀양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그 박군이 주도적으로 이제 그 성폭행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죠. 이 여러 명 중에는 그 구속된 전력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 12월 달부터 이 학생들에 대해서 경찰이 또 체포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일부 여기 학생들의 부모들은 지역 정치인들도 있었고 좀 지역에서 좀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런 후문도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4명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다 이제 보호 처분으로 선고가 된 것이죠. 그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가 최근에는 누리꾼들이라고 하는 이런 인터넷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하고 또 관련 무리를 야기했던 발언을 했던 경찰관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지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얘네들은 여기 있는 이런 이제 이런 불량 서클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손과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기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작 여기 이제 포함됐던 아이들은 자기네들을 아주 엄청난 폭력 조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 밀양으로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놀러 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숙박시설로 데리고 가서 폭행을 하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숙, 모텔,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놀이터, 공원 이런 곳에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도 간혹 전화를 하기도 했답니다. 협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집단 성폭행 장면을 촬영을 해서 그것을 이제 협박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잔인한 방법들을 썼는데 이런 것들이 성인용 포르노물을 보고 따라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서클은 없고 그냥 여기 이 직업훈련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들의 단순 모임인데 이런 행동강령이 있는 조직인 것처럼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것이 있어서 밀양 지역을 그 주름 잡는 이런 학교 서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밀양 연합이라고 하면은 아무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그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또 폭행도 당하고 막 그냥 그 반항을 하면은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으려고 수면제를 수마를 먹고 쓰러져서 이틀 만에 깨어난 적도 있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데 엄청난 정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가해자 수가 점점 이제 증가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는 새 파이프를 이용해서 구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묻다가 여기에 창원에 사촌 언니가 있다. 그래서 이 언니까지 불러내서 때리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해도 11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런 집단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주 그 동영상을 보면은 끔찍하게 새 파이프로부터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이제 그 모습들을 다 촬영을 해놨다는 것이죠. 모든 이 과정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자기네들이 캠코더, 카메라 이런 걸로 다 찍었다는 것이죠. 성인 그 음란물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 친구들이 그대로 이제 재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죠. A 양이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모가 계속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알리면서 이제 이것이 1년 동안이나 수면에 묻혀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인터넷에서는 퍼질 만큼 퍼진 상황이었죠. 그리고 소문이 다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11월 말 정도에 비공개로 수사를 하다가 이게 12월 초에
밀양 지역에서 이 고등학생들 수십 명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체포되면서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네들은, 박군을 포함한 얘네들은 이전부터도 그 여중생을 유인해서 10명, 20명씩 들어가면서 집단 성폭행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여중생을 유인해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현금을 빼앗고 금품을 빼앗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얘네들은 여기 다른 그 친구들의 진술을 보면은 좀 일진으로 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학교에 있었다면 모를 리가 있느냐라고 응답을 해서 또 빈축을 사기도 했었죠. 이 가해자들 중에는 이제 여학생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학생들도 같이 사진을 찍고 망을 보고 했던 여학생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 중에서 이제 구속을 많은 연루된 100여 명이 넘는 친구들 중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이제 17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산 지역의 여성단체,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배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가해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밀양경찰서는 이게 이제 사회적 무리가 생기니까 형사 직원 13명 가운데 9명을 교체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밀양경찰서장은 밀양 지역 일부 학생들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사과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한 40명 정도만 이제 다루었고 연루된 70여 명이 넘는 이런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청 또는 정교조 관련된 그 지회장은 아주 충격을 받았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는 40여 명 중에는 학교의 종교 부회장도 있고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도 있고 학교에 학급의 반장들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존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밀양에서 이런 범죄 조직이 있었다 하면 알 텐데 그런 것이 없다. 학생들이 잘못한 것은 있지만 언론이 이렇게 마녀 사냥 보도로 학생들 죽복으로 끌려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해자들 중에서 또 상당수가 반성도 없고 또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나타났던 것이죠. 이리 신고하고 그래서 가만히 안 두겠다, 몸조심해라 등등 이런 협박을 또 하고 또 그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얘네들의 여자친구들이 또 자기네들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 시민들한테 얘네들이 좋아서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아주 이 A양은 너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데 아주 엄청난 그 정신병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증, 공황 장애, 범불안 장애, 식이 장애 등등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가해자들에 대한 경미한 처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촉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은 정말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결국 한 5년, 10년 뒤에 보면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또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사회에 적응조차 못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청소년 시기에 그런 아주 좀 집단적인 범죄 현상들을 보면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